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네 번째는요, 이제 뭔가면요. 내보내는 것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내보내는 것은 뭔가 하면 소승의 신법이다. 신법이요, 제도다. 내보내는 것, 소승. 여기서 소승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그 지금 원문 내용에요. 소승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소승은 뭡니까? 예? 작은 탈 것, 작은 탈 것, 태우는 것이 적어요. 태우는 것이 적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소승, 이 태우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를 어떻게 태우는가 하면요. 이 원래 소승, 대승의 그 유래를 보면은요. 우리가요, 중생들은 어디 삽니까? 차 안의 세계, 세속, 속세의 세계에 살잖아요. 예? 우리가 속세의 세계 안 삽니까? 사는데. 그러면 탈 것을 타고 건너가야 돼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가가지고 어디 도달합니까? 피안. 저쪽 언덕, 저 언덕이 어딥니까? 극락의 세계죠. 그런데 소승은 적게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한둘만 태워갖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소승은 그래서 이제 이거 소승은 뭔가 하면 자기제도. 제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제도가 주가 돼요. 자기 스스로의 제도가 주가 된다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자기 제도 해야겠죠? 아이고 참 자기 제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제도가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우리 대산용무사님께서요, 취합을 해드리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딱 저한테다가 이제 취합 다 받으시고 나가려고 인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야, 너 서원 세웠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서원 세웠습니다. 뭐냐 네 서원이? 그러세요. 아, 그래서 내가 성불재중입니다. 그냥 보통 하는 말 아닙니까? 아, 여러분도 물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겠어요? 아, 연탄님 물으면, 연탄 서원이 뭐예요? 성불재중이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만, 종국사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마라. 아, 나는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성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불을 시키려고 원을 세워라. 그래서 네가 10명만 성불시키면은 너는 10명 위에 올라야 있어. 맞죠? 내가 오늘 성불시키려고 지금 이 강의합니다. 그게요, 이게 확 태워주더라니까요. 소성의 생각에서 뭐로 태워줬습니까? 참, 이 한 말씀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 성불시키려고 내가 이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불시키려고 하는 거요. 대성과 소성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 불교가 소성입니까? 대성입니까? 대성불교지요. 자, 이제 또 제가 이제 불교의 흐름을 쭉 이제 전부 다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남방불교,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인도 불교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전불교, 수출불교 그랬죠? 그랬죠? 선전하고 수출했어요. 인도에서. 그런 게 이게 남방으로 간 것은 뭔가 하면 소성이에요. 그리고 북방으로 간 것은 중국으로 왔잖아요. 중국으로 올 때 뭘 통해서 왔다 그랬습니까? 제가요. 불교가. 중국이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죠? 실크로드. 비단길. 그 비단길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중국이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갖고 대성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받아들입니까? 중국에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일본어로 전했죠. 이게 뭔가 먼저 대성불교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대성불교예요. 근데 중국 불교는 대성종파불교예요. 근데 한국 불교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통불교 그랬죠. 통불교. 한국은 불교를 슬기롭게 받아들여요. 아주 슬기롭게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우리가 일본에 전해줬는데 일본 가서 또 뭐가 됩니까? 또 대성 종파로, 많은 종파로 갈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이제 불교인데. 자, 그러면은요. 한국 불교가 대성불교인데 제가 사찰 구조 얘기할 때 사찰에 들어가는 제일 첫 문이 뭔 문입니까? 사찰 들어갈 때 첫 문, 일주문. 그래서 일주문 안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일주문 안, 정토. 일주문 밖은 뭔 토입니까? 진토가 아니죠. 예토. 맨날 잊어버려요. 일주문 안은 정토예요. 일주문 밖은 뭔가 하면요, 예토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말입니다. 안거할 때 안거를 시작하면은 일주문 밖을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갑니까? 예토기 때문에. 또 안거를 해제하면은 나가죠. 한국 불교가 대성불교라고 하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오늘 이 실습품 이장의 말씀에 비유하면은요, 우리의 원불교는 어떤 불교인가 하면요, 초대성이에요. 초대성 불교. 원불교는 어떤 교단이냐? 초대성의 교단이다 이 말이죠. 초대성. 대성도 넘어서 버렸어요. 왜냐하면은요, 성행이 거치는 사람을 쫓아내자고 했습니까? 안 내자고 했습니까?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세상에 사는 것과 여기 사는 것, 여기 살아도 그러는데 세상에 가서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세상과 교단을 둘로 보지 않았죠? 하나로 봤죠? 교단 이꼬르 세상, 세상 이꼬르 교단이에요. 그러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습품 미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 우리 교단의 모습을 초대성으로 우리들에게 설파해 주셨다 이 말이죠. 멋지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2장에서 지금 다시 또 설파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뭔가만요. 그랬어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신법이,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신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신법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것이요. 도량 안에 있어도 성행이 거칠어져. 도량 내보내면은 성행이 더 거칠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거칠어지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한 사람 나가갖고 원불교가 이제 불법연구회가 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세상에 나가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또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봤잖아요. 또 이제 예, 현실에서 우리가 다 현실 경전 다 읽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그 한 사람이 가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성현의 신법은 어떤가 하면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게 자, 여기서 대포용력이거든요. 이게 대포용력 아닙니까? 대포용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러는데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제도의 방편을 그렇게 방법을 그렇게 베푸셨는데, 그 제도의 방법 중에서는요, 사람만이 제도를 하셨습니까? 이 우주에 벌려져 있는 일체 모든 우주만요, 산천초목 모두가 다 제도의 대상이죠.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얘기만 해야죠. 거시적인 세계의 처처불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거시적인 세계의 반대는 뭡니까? 미시적인 세계. 미시적인 세계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도 다 중생이죠. 아니,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세계의 중생이 더 많겠습니까? 미시적인 세계의 중생이 더 많겠습니까? 미시세계예요. 주먹안에 세계인 것 같아요. 이거요, 사람과 동물과 뭐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도의 대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대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시적인 세계, 얼마나 많은 미시적인 세계 세균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뭔가면요, 제도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죠. 2장에서 실습법 2장에서 이 사람을 안 버려요. 이 사람 하나 안 버리는 것이 말입니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당신이 책임지고 운영해 간다. 그런 신뢰를 실습품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맞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이걸 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생각의 세계를 제가 다시 이제 요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 갖고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릴게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똘똘한 한 채. 모두 다 여기 지금 아파트가 되든지 이제 주택이 되든지 지금 이제 우리 화타님은 이제 지금 저 아파트 알죠? 사는 집에 연타님은 아파트예요. 장타님도 아파트고 손회장님도 아파트예요. 주택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도 아파트고, 자, 이제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이런 이제 글을 이제 읽었는데, 이 지금 주택이요. 똘똘한 놈이 있는가 하면요. 안 똘똘한 놈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생각해 봤어요? 똘똘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갈 거 하나만 남기고. 올라갈 거 하나만. 자, 그래서 그 전 정부 때 사실은요, 1가구 1주택 정책 썼죠? 그랬죠? 1가구 1주택 정책. 그러니까요, 이것이 또 만들어내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말이죠,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우리가 한 채 1가구 1주택 한 채를 주택을 소유를 하는데 저는 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도 한 채를 하는데 똘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똘똘한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똘똘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 딱 창타님은 잘 돌아가네. 서울. 또 서울 중에서 또 어디입니까? 강남. 그렇구나. 나는 몰랐네. 아이고, 내 조카도 강남 살아요. 아파트에 살더라니까. 내가 지금 8월 달에 가면 또 만날 거요. 참. 그런데, 그러면은요, 지방에 있는, 아니죠. 서울에 있는 한 채하고, 익산에 있는 한 채하고, 같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말입니다요. 이 지금 이게 참 재밌죠.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면 1가구 1주택의 정책에서부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 갖고 있다 그랬죠, 제가요? 200 몇 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이 맞이하는 위기 중에서 네 번째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등. 불평등. 상위 1%, 상위 5%가 99%, 95%.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불평등 아닙니까? 불평등이거든. 자, 그랬어요.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요, 똘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똘똘한 사람도 있겠죠. 안 똘똘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요 지금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그 안병옥 씨라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그다 신동아에다 글 썼다 그랬죠. 그 글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 글 제목이 송정상과 김여인. 송정상과 김여인. 신동아에다가 글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안병옥 씨는 똘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무 강습을 하러 나왔단 말입니다. 원불교로 왔어요. 정산종사님 때니까 원불교로 왔다 이 말이죠. 와갖고는 정산종사님을 뵌 거요. 세상에 얼마나 소행적공을 할길래 저렇게 자비가 넘치는 저런 얼굴을 가지셨을까 하고는 감탄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어느 여인이 들어가고는 절을 하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절을 하는데 온통 정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갖고 절한 자료를 착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저렇게 존경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절을 처음 봤다. 이걸 신동아에다 올렸죠. 올리니까는요, 원불교가 떴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똘똘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하나 제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요, 사람도요, 똘똘한 사람도 있고 안 똘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대체적인 모든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고 모든 물건들은 다 모든 물건이고 또 미시적인 세계, 거시적인 세계 일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제도의 대상이죠. 이런 말이죠. 신법을 이 실시품 2장에서 우리 소태단 대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지금 해주신 그 말씀 본문에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번째인가 5번째인가요? 5번째인가 6번째인가 해가 이제 6번째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그래서 큰경지에서 보면요, 도량의 부정이 사회의 부정이다. 큰경지에서 보면 도량의 부정이 사회의 부정이다. 참말로 멋지죠? 도량의 부정이 사회의 부정이다. 자, 그래서요, 하나의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요, 그 집단과 단체가 부정으로 떨어지면은 세상도 같이 부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의 그 지금 심령은요, 그 사람이 이 도량에서
성행이 거치를 가지고 해가지고 세상을 쫓아내버리면은요, 도량의 부정을 세상의 부정으로 쫓아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 세상에 가서 부정한 행동을 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도량과 사회를 하나로 봤다 이 말이죠. 도량은 도량이고 사회는 사회고 이렇게 보시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량이 청정하면은 사회도 청정해지고 도량이 부정하면은 사회도 부정해져요. 그런가 하면 사회가 부정스러우면 도량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량과 사회의 관계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내용 중에서는요, 이 내용 중에서는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지만도요, 일체 모든 인간이 사는 공간 개념을 다 깨버렸어요. 그 말 알겠죠? 공간 개념을 다 깨버렸어요. 자, 도량 이꼬로 사회다 이 말이죠. 이게 공간 개념을 다 깨버렸어요. 자, 지금은 말입니다. 이미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실습품 2장에서 이 도량과 이게 도량과 사회를 하나로 보셨죠. 하나로 보셨지만도 지금 인간이 개발하는 물질은 말이죠. 이미 도량과 사회를 하나로 다 깨버렸죠. 그게 깨버린 것이 뭡니까? AI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AI. 아이고. 자, AI가 지금 이제 이제 공간 개념을 다 깨버리는데 우리 말이죠. 전에 제가 이제 빅데이터 얘기했죠. 초고속으로 초연결되면서 초용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 공간 개념을 깨버리는 것이죠. 초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자,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교모 한 사람이 지금이죠. 뭐 심부름 할 거 있으면 차가 있으니까 착착 심부름 딱딱 해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런데 이 사람이 호주를 가버렸네. 가가지고 한 달 있다 온대요. 어떻게 제가 아쉬운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주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한국이 호주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세상, 우주, 모든 공간의 개념들을 다 깨버리는데 그 깨버린 것이 뭔가 하면요,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무시선, 무처선이거죠. 이 이념과 사상이 말입니다요, 인간이 그동안에 향유하고 노려왔던 모든 공간 개념을 다 깨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량 따로 있고 사회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량과 사회가 하나예요. 이런 실천적 모습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계신다. 멋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이 세상의 부정이 이 도량의 부정이죠. 우리는 말이죠. 세상의 부정을 안 봐도요,
이걸 도량하고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철저히 이것이요. 도량이 세상과 따로 있습니까? 항상 말이죠. 우리 교단 내에서 오가의 소유, 우주만유가 오가의 소유라 그랬죠. 우주만유가 오가의 소유면은 우주만유가 오가의 소유면 나의 소유 아닙니까? 오가는 내 집이죠. 다 내 집 아닙니까? 아까 내가 똘똘한 한 채를 했죠. 나는요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채도 없지만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내 아파트예요. 다 내 아파트라니까요. 그게요 이런 공간 개념을 우리는요 깨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현의 신법은 어떤 신법인가 하면요 우주만유 일체만사가 다 나죠. 그 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모부라 뭔 말입니까? 내가 없으면은 나 아님이 없어요. 모부라 내가 없으면은 나 아님이 없어요. 내가 없어야지만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나 아님이 없다면 다 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산종구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부르가 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부르가 내 집 아님이 없다면 다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 채도 없어요. 똘똘한 한 채도 없다니까. 없지만도 세상의 모든 집이 다 내 집이에요. 이렇게 소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신법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요. 또 이제 어떻게 지금 가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또 마지막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선한 사람만 제도해서 되겠습니까? 금방 아니구만요. 선한 사람만 제도하고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도의 대상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선한 사람만 제도의 대상이 지금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면 선한 사람만 제도의 대상이 아니려고 하면은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경쟁과 관계, 경쟁과 관계. 경쟁은 뭡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관계는 뭡니까? 관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경쟁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뭡니까? 관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요, 경쟁하지 맙시다. 관계하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쟁이 되고 어떻게 하면 관계가 되는가?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경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 경쟁은요. 자, 이 경쟁은요. 경쟁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단점만 보여요.
맞죠? 저 사람이 나의 경쟁의 대상이 되면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사람 이제 지도자 돼가지고 경쟁 많이 했죠? 네, 했는데 다 끌어안죠? 지금 다 끌어안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게 멋있다고요. 하다님, 정말로. 자, 저 경쟁 관계 속에서는 뭔가 하면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말입니다요, 인간 생활 속에서 항상 경쟁하고 살면서 뭔가 하면요, 경쟁을 하면은 그 경쟁을 하는 그 속에서는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관계를 하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타님 참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은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맞죠? 장점이 보여야만이 관계가 잘 형성됩니다. 그 관계가 잘 형성돼요. 지난 시간 마치고 나서 우리 손 회장님이 나한테 부채 한 자루 줬죠? 내가 사진 찍었죠? 사진 찍는데, 내가 그 부채를 가지고 또 이제 와서, 근데 그 부채에 쓴 글 내용이 또 멋지더라니까요. 어떻게 했는가요? 매사, 백인, 아이고, 내가 금방 생각이 또 이제 안 나네. 아까 이제 얘기가 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매사에 그 백인들에게 칭찬을 해줘요. 정을 줘요. 정을 준다. 매사 백인정. 매사에 매일 할 때마다 백인에게, 그러니까 백인은 여러 사람 아닙니까? 백인에 한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을 주는 거요. 정을 주면은 후래 뒤에 뭐가 오는가 하면 호상견이라. 좋은 인상이 견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정을 베풀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이 오죠. 제가 앞으로 손 회장 좋아하랍니다. 이쁜 짓 많이 해요. 왔다 하면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써놨다라니까요. 그 지금 부채에. 그러니까요.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쟁 속에서는 단점이 보이지만 관계는 이게 뭔가 장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그래서 우리 말이죠. 경쟁하지 맙시다. 경쟁하지 말고 뭔가만요.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이죠. 장점을 보자 이 말이죠. 그 장점을 볼 때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안 내보내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결정되겠죠?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하자고 하면은요,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그 이제 세 가지 그 단어를 지금 그래서 이제 제시를 해 주더라니까요. 자, 세 가지 단어. 이 지금 장점만 봐가지고 경쟁이라 관계를 가는데 이제 세 가지 단어. 첫째 단어. 이걸 이제 실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단어가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 뭐 말입니까? 긍정이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이렇게 봐야지만이 뭔가면요, 경쟁에서 관계로 전환된다 이 말이죠. 경쟁에서 관계로 전환되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려니 하다. 그러려니 하다. 두 번째는 그러려니 하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게나 비슷한 말이죠. 그러려니 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뭐 그러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다. 긍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다. 이거를 긍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뭔가 하면요, 경쟁에서 뭐로 가면 관계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행이 거친 사람이 있었죠. 이 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 성행이 거친 사람,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자 이 말이죠. 봐줄 때 그 사람이 말이죠, 장점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겠죠. 마음에 수용이 돼야지 내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데, 그래서 참 이 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스승님의 신법이 이 장에 담겨 있어요. 그러죠? 한 사람도 버리질 않아요. 성현의 마음속에는 제쳐놓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버리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뭔가면요, 포용하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도 도량과 도량 밖을 구분하지 않았죠. 구분하지 않았는데 사실은요, 도량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요, 그건 이제 그냥 뭐 내보낼 수 있죠.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까? 내보낼 수 있지만도, 그 쉬운 일이지만도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그 쉬운 일이 이치에 맞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포부와 경륜에 이것이 맞질 않아요. 맞질 않기 때문에 끝까지 말이죠, 그 제자를, 성행이 거치는 그 제자를 내보내지 않았죠.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공사를 하는 그 제자들을 말입니다, 꾸짖으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대포부와 경륜을 이 실습법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장을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면서요,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아주 지금 이제 특이한 그와 같은 이제 생활을 우리가 이제 모습을 이 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도량의 분위기가 새롭게 살아나면은, 도량의 분위기가 새롭게 살아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분위기도 좋아지게 되겠죠. 또 세상의 분위기도 좋아지면은 도량의 분위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좋아지겠죠. 그래서 세상과
도량은 말이죠.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어서 보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도량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면 도량도 좋아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말입니다. 지금 새로운 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새로운 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세상이 좋아질 길을 우리는 염원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 좋아지면은 그 좋아진 세상의 분위기가 어디로 와야겠습니까? 도량으로 와야죠. 그래서 도량으로 와가지고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성령이 그치는 그 한 제자를 세상을 안 내보냈으니까 세상과 도량을 둘러보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이 우리 얼마나 지금 혼탁하다가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출발이 말이죠. 우리 교단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우리 말이죠. 실습품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세상과 도량을 둘러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타가지고 세상이 지금 다시 새로운 물결로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시점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도 말이죠. 그와 같은 세상의 분위기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교단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 염원하고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